안녕하세요, 한시안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대지만 살짝 젖히고 지나갔나 봅니다. 우리를 재워오는 오미크론의 일상도 이렇게 스쳐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살 것인가 제7장 첫무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 다섯째 줄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흔히 건축은 인간만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동물도 건축을 한다. 새도 둥지를 만들고 심지어 비버는 댐도 건설한다. MIT 학교 상징 동물이 비버인데 바로 비버가 댐을 짓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다. 곤충도 건축을 한다. 거미, 벌, 개미는 집을 짓는다. 이같이 집을 짓는 건축 행위는 동물의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축에는 자연 속의 건축에도 없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안식처를 만드는 것 외에 행위이상학적인 목적만으로도 건축을 한다는 점이다. 행위이상학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최초의 건축물은 기원전 1만에서 8천년경에 만들어진 게베클린 테페다. 터키 남부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이 없었다. 그러나 게베클리 테페 같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장기간 정착하며 공사에 몰두해야 했고 그러면서 원시적 형태의 농사를 시작했다. 이후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건축의 발달은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대표적인 행위이상학적인 목적의 건축물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다. 지구라트는 신전이고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게베클리 테페와 마찬가지로 둘 다 사후 세계와 연관되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건축물이다. 이 두 대형 건축물은 그것들을 건축한 사회의 통합을 이끌었고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은 건축으로 종교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중앙 집권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지그라트와 피라미드는 각각 백돌과 돌이라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외관상으로는 높은 산 모양을 한 거대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산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부족들은 자연의 산을 종교적 근원지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나이산이다. 시기적으로 이집트 종교보다 뒤에 기록되기 시작한 유대교회에서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목민의 신세였고 정착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 사회를 통합한 종교가 필요했던 그들은 산 같은 건물을 짓는 대신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인 시나이산을 자신들의 건축적인 성지로 삼았다. 신전이 없으니 조각상 대신 돌판에 조각한 글자인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마처럼 생긴 성계 안에 넣고 들고 다녔다. 유대교는 일체의 행상 조각을 우상 숭배라고 하여 금한다. 대신 텍스트로 된 계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유대인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전화위복이 되었다. 건축과 지나치게 연동된 종교도는 신전이 건축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건축물은 구심점으로 모여야 하는데
신전 건축에서 멀어질수록 종교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 없이 문자 같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유목 민족의 종교는 전파에 유리하고 건축물이 지어진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역사를 보면 시기적으로 오래된 종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종교지만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종교는 유대인과 이슬람 같은 유목 민족의 종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유목 민족의 종교는 건축보다는 운반 가능한 경전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주일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